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자, 오늘도 주말 영상 준비했고요. 다음 주 시작하기에 앞서서 돈이 몰린 섹터 테마에 대해서 한번 차트 분석을 해보고 과연 다음 주에도 주도주가 뭐가 될 건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돈이 몰린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요. 저번 영상이죠. 금요일날 업로드를 한 영상이 이제 제 네이버 카페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죠. 주덕 스터디 금요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픈한 지 오늘 촬영일이 토요일 저녁 11시쯤입니다. 지금 한 이틀 만에 벌써 2,400분이 이제 가입을 해 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벌써부터 여러분들 막 여기 보면은 분들 이제 매매일지 쓰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매일지를 써주고 계시고, 여기에서 이제 서로 다 같이 이제 구독자분들끼리도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면서 공부하고 서로 피드백도 해드리고 정말 좋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도 보는데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하나 예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바이셀도 보여주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꼼꼼하시더라고요. 매도 이유, 재매수 이유, 뭐 이런 것들, 대응, 매수 이유, 뭐 이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 거를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서 매매 복귀도 해보면서, 아, 나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매매일지 쓰면서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 라는 좀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좋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의 신법에서도 이렇게 뭐 한마디씩 이렇게 다들 조급함, 내동매매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좋은 말들을 남겨주시고 계시고, 자, 그리고 동주 명언이 게시판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댓글이 보고 벌써 막 100개가 넘는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동주가 매매하는 거 보고 이렇게 시원하게 뭐 12%씩 먹고 200만원 막 수익 내고, 그다음에 뭐 손실 난 것도 쿨하게 손실도 이렇게 오픈도 하고요. 자, 이렇게 매매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 지금 발전을 시킬 예정이니까, 우리 동주나 명훈이 친구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도 가끔씩 궁금하시면은 여기 오셔서, 카페에 오셔서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에 주덕의 시황 테마 브리핑에서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글을 남겨드릴 거예요. 여전히 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쭉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차트 분석도 영상 올리고, 그리고 시황이나 관심 테마에 대해서도 가끔씩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카페도 같이 유튜브랑 병행을 하시면서 공부하면은 더욱더 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게시글도 엄청 많아졌어요. 게시글도 2,000개가 넘게 많이 생기고, 여기 댓글도 보시면은 다 1,000개가 넘게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은 카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테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미국도 최근에 반등이 나쁘지 않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전히 바꿨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죠?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주고 기술적 반등 형태로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되, 그래도 최악의 국면은 조금 지나가서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로 박스권만 유지돼도 우리가 매매할 만한 종목들에서 좀 괜찮은 트레이딩 전략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박스권 밴드는 한 요런 식의 박스권 밴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2,400 초반대까지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전 저점 2,300이나 2,200대까지도 열려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 상태보다 추가적인 굉장히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좀 박스권을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예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도중에 과정에서 다시 또 요런 위에서 이런 61선과 121선 같은 매물대가 서서히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그래서 올라가고 박스권을 움직이는 동안에 이런 120이나 61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꾸 올라가다가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식의 흐름도 있을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호재가 없다면은 이 추세를 단기간에 돌파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위로도 아직까지는 이런 매물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지금 바로 바닥 찍고 추세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박스권 또는 기간 조정 후 추가적으로 하락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 테마를 한번 볼게요. 테마를 보면은 여전히 큰 틀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바이오 제약이에요. 코로나 관련 포함해서 꼭 코로나 관련이 아니어도 이렇게 바이오니아나 다른 기타 뭐 HLB 그룹 같이 코로나 관련이 아니어도 셀트리온 같은 큰 형님들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산발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제약이 주도주로서 이번 주에도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고, 다음 주까지도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니아 같이 좀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었고, 여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 호재죠. 탈모 관련해서 개별 호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이미 예전에 수급을 들어왔을 때를 보면은 굉장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을 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눌림 이후에도 반등이 잘 나오는, 예전에도 끼가 괜찮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으로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실상 이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기준봉을 보고 이거는 굉장히 A급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게 눌림을 주고 바로 탄력적으로 잘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일단 좀 갭상승을 시작할 확률은 높을 것 같아요. 시간에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빠르게 따라가기보다는 주봉으로 보면은 일주일 만에 약 45%가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만큼 다음 주도 변동성이 위아래로 꽤 있겠지만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좀 요런 눌림 자리를 기다리는 게 좀 보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이 왜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확진자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일주일마다 2배씩 증가하는 지금 더블링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효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빠르게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많은 돈들이 갈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만큼 갈 곳 없는 돈이 이런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나 바이오 제약 섹터로 지금 몰리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추가적으로는 코로나가 다시 퍼지니까 또 메타버스도 살짝 들썩들썩 거리고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로블록스가 최근에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다시 퍼지니까 우리 다시 또 메타버스 세계에서 뭐 집에서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컨텐츠를 즐긴다던가 드라마나 컨텐츠를 본다던가 뭐 이런 식의 또 논리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조금씩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들 뭐 여러 개 많이 있죠. 뭐 덱스터나 넥스트나 기타 등등 많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진단키트를 뺄 수가 없겠죠. 시젠도 괜찮게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쌍바닥 이후에 이런 고점들을 지금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일주일 동안 상승폭이 꽤 큽니다. 일주일 동안 약 32% 정도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뭐 3호일선 반등 정도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다음 주 흐름은 약간의 눌림도 나올 수 있다. 약간의 눌림이 나와도 그런 눌림을 좀 잘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할 거라는 그런 좀 이렇게 보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단키트주도 계속 같이 봐야겠죠. 시젠, 수젠텍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수젠텍은 이제 금요일 날 이후로 월요일부터 이제 단일가에 들어가죠. 3일 단일가. 그래서 단일가가 나오면서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또 이런 구간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젠텍도 같이 봐야 되고, 다음에 휴마시스도 금요일 날 이렇게 강하게 좀 11선 반등이 나와줬고, 이런 구간을 잘 버텨주는지 한번 체크해 볼 만한 한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랩지노믹스, 엑세스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차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진화생명과학처럼 이 종목도 예전에 코로나 관련으로도 움직인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오려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된 수급은 들어오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동제약 쪽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일본 업체랑 관련해서, 일본 회사랑 관련해서 예전에 한창 들썩들썩 거렸죠. 이때 굉장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먹었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이후에 다시 코로나가 관심을 받는 요 시국에 조금씩 올라오는 요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돈이 조금 몰려도 이상하진 않으니까 일단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가 20% 정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요런 차트도 일단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바이오 제약 섹터가 대부분 지금 심리가 나쁘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HLB 그룹이 있어요. HLB 그룹이 이때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21선 위로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와주더니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잘 버티더니 슈팅이 나와주는 이런 기준봉에 가까운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은 1000억 정도 터져줬고, 재료는 신약 개발 완주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리보세라닙이라는 그런 신약을 좀 기술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완주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기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위에 저항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눌림 자리를 다시 재차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HLB는 일단 그룹들이 대부분 다 좋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HLB와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여기서 21선 위에 살짝 올라오더니 살짝 반등이 나와줬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 제약도 이때 21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고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더니 다시 조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글로벌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까지 이렇게 한 4종목 정도 HLB 그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바이오 플러스 이 종목은 이제 필러 관련 재료로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완전 개별적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정고점 부근을 지금 바로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눌림을 줬다가 다시 한번 좀 돌파를 나와주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 그런 것도 한번 여부를 체크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차트가 네이처셀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도 뭐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요 고점 부근을 좀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요 구간을. 그런데 이번에 일단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좀 돌파를 시켜준다면 아마 신고가 또는 고가 돌파라는 조건 검색식이나 이렇게 많이 띠링띠링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달려들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고가를 한번 돌파를 시켜놓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일단 바이오 제약 섹터 센티가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좀 골고루 수급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음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왔던 테마가 자 원전이 있죠. 원전에서도 뭐 이런 G2 파워, 삼형 엠텍이 원래는 이렇게 같이 올라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좀 원전줄이 엮이면서 다시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5일선 자리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좀 적어서 아마 조금 큰 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기는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변동성이 크고 가벼운 종목이지만 이렇게 G2파워도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좀 5일선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 상태다. 아직 원전주도 여러가지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실 이제 유럽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면서 단기 이슈 소멸이 되면 어쩌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기보다 오히려 조금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재료에 아직 기대감이 좀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전주로는 이제 G2 파워, 삼형 엠텍, 그 다음에 우리기술 정도도 좀 차트를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사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이때 좀 빠졌다가 지금 살짝 버텨주는 흐름, 그 다음에 우진도 이런 흐름, 한신기계, BHI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일단은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횡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기간 조정을 나오다가 다시 수급이 나오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은 차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코로나도 지켜보면서 원전 섹터까지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또 볼만한 게 좀 몇몇 개별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좀 보긴 봐야겠죠.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날 것 같긴 한데 SY 종목도 있습니다. SY 종목도 뭐 일단 이런 눌림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기 매수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노펙스도 지금 차트가 단기 매집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점을 좀 올려주는 이런 흐름들이 잘 나와주는지 체크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유신 같은 종목과 동일 고무벨트 등등등 여러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뉴스가 붙지 않는다면은 일단 산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여기저기 툭툭 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강력하게 주도주의 역할로 지금 들어오고 있진 않아서, 하지만 이제 원전주처럼 수급이 들어올 때는 또 들어오니까 간단하게 또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고 체크할 만한 그런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외에는 몇몇 개별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 테슬라 관련해서
삼성전기 테슬라 이제 공급 계약 관련해서 캠시스나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죠. 퓨런티어도 지금 나름 요런 기간 조정을 조금 유지하고 있다. 이런 고가로 돌파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하고 있어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신고가를 가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퓨런티어나 캠시스 같은 종목도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트가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끝나나 했는데 다시 지금 야금야금 저점을 지금 올리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쪽도 한번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종목도 신공항 관련해서 조금 들어왔죠.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자,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비 26조 확대에 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강산업과 뭐 홈센터 홀딩스 같은 종목이 있는데, 거래대금을 봤을 때는 그렇게 A급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눌림 같은 자리를 그냥 가볍게 한두 번 정도 공략하는 정도로 한번 자리를 뭐 괜찮게 준다면 활용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유일로보틱스도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을 좀 늦게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좀 대기를 하고 있고, 일단 로봇 자동화 관련해서 서빙 로봇 뭐 관련해서 올라왔고, 지금은 로봇 관련해서는 같이 테마군으로 다 같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잠깐 오르려다 말았고, 그나마 연속성 있게 잘 들어온 게 이제 유일로보틱스예요. 저는 오히려 유일로보틱스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추가적으로 수급이 잘 나와준다면은 예전에 강했던 그런 로봇 테마들도 다시 한 번씩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제 임금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또 최저임금도 올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 상승 때문에 결국에는 로봇 상용화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해 초에 로봇주들 이제 강하게 들어왔을 때 그때랑 조금 비슷한 논리긴 하지만 다시 재차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런 로봇 섹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유일로보틱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지만 순차적으로 키 맞추기 형태로 다른 로봇주들도 우리 예전에 많이 봤죠.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유진로봇, SP시스테스 뭐 등등등등 그런 종목들도 다 같이 또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묶어놓고 관전을 잘 하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의 그래도 역배열이긴 해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거래량이 터진 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런 첫 번째 3월선 눌림 자리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면은 얼추 셀트리온 종목은 조금 금요일날 조정이 나와줬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에 있다. 오히려 뭐 과감하게 이렇게 21선 자리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네, 마찬가지 요런 자리. 자, 이렇게 셀트리온이 상대적으로 수급이 잘 들어오고 버텨주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바이오 제약 sek터들이 산발적으로 꼭 코로나 관련이 아니어도 이렇게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형님들이 버텨줘야 다른 테마들도 여기저기 세력 형님들이 믿고 막 이제 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긴 하고,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매할 만한 이런 HLB나 뭐 기타 등등 바이오니아나 여러 가지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저 같은 트레이딩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아마 적어도 시장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으로만 유지가 돼도 원활하게 테마 순환매가 잘 돌아가는 시장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매매할 게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전저점을 다시 이탈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좀 당분간 뭐 길게도 안 바래요. 뭐 2, 3개월이라도 좀 괜찮은 시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은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KPF를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종목은 증권사 호실적 분석 기대감에 일단 수급이 들어왔죠. 이때 올라갔을 때는 이제 석탄 테마 관련해서 GS 글로벌이랑 같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갔을 때는 그냥 호실적 기대감에 이제 증권사 분석 관련해서 올라왔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정고점 부분까지 다시 올려놓고 지금 이렇게 좀 버텨주는 흐름,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얼마나 이렇게 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들 잘 어떻게 버텨주는지 좀 관전 포인트. 충분히 여기에서 기간 조정이 양호하게 이루어지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신고가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냥 큰 틀에서는 역시 이제 바이오 제약, 코로나를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원전 섹터도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개별 종목 봤고,
자, 그 외에도 개별 테마들, 컨텐츠도 있어요. 컨텐츠, 뭐 A스토리 같은 종목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일단 좀 눌림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골고루 그래도 나름대로 매매할 종목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종목들을 체크를 다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박스권으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또 미국장이 좀 잘 버텨줬다고 우리나라도 무조건 또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미국장이랑 약간의 엇박자가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미국장 보고 과감하게 공략을 한다기보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종목과 그런 타점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그럴 때만 공략을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길게 봤을 때는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